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9월달 상급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가을도 시작돼서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총평특강 진행하시면서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종합적 난이도 분석부터 해올 텐데요. 듣기는 상급은 정말 문제은행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문제들로 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새로운 것들도 듣는 대로 그대로 ABC에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3부분에서 이런 대화문이 나왔어요. 여자가 먼저 이륙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고 좀 서둘러 주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질문은 남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표현이 나와서 답은 쓰지 기사를 골라주는 그런 유추 문제 정도가 상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딱 듣고서는 이거는 정말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기억을 해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급에서 좀 어렵다라는 표현은 요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어는 사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답을 캐치해내실 수 없는 그런 유추형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독해는 일부분에는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할 때 항상 질문에 맞는 답을 먼저 소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에는 살짝 어려웠다고 생각한 느낌이 좀 질문에 답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질문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문제를 보고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는 두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한 단어들을 묶어가면서 찾아가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휘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두 번째, 독해 두 번째인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품사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답을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죠. 요 부분을 살짝 올려놓은 이유는요. 품사가 한 2개 정도가 겹쳤어요. 형용사 2개 정도가 겹쳤기 때문에 품사로 접근을 하시되 한국말까지 좀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독해 3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조금 어려웠겠다 싶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단어들이 상급 중에서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독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다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난이도를 살짝 올려두었고요. 쓰기는 일부분은 기본 어순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결과 보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마지막 한 문제는 피동문 문장 형식만 알면은 그대로 넣기만 하면 그런 되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어순을 갖다가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겠다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쓰기 이 부분은요. 한 3문제 정도는 한 단어 중에서 한 글자만 우리가 캐치해내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2문제는 부사 한 글자만으로도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뒤 정도를 갖다가 다 해석을 해보시면 금방 좀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저번 시험도 봤지만 저번 시험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상급은 다행히 비슷비슷한 편이에요. 그래도 상급을 잘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4급 공부, 5급 공부, 6급 공부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저와 함께 모르는 부분 열심히 체크하셔서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볼 텐데요. 질문이 하나도 없죠 정말. 하나 있네요 하나. 45번부터 그러면 소거를 얼른 해볼게요. 刚才谁找我? 방금 누가 나를 찾았어? 라는 표현이 나왔죠. 누가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누군지 알려주는 대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볼게요. 您好, 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표현 안 나왔죠. 요거 우선 빼고 B부터 볼게요. 孩子, 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람을 명칭하는 게 나왔으니까 뒤에 것까지 살짝 좀 더 볼게요. 遇到问题时,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라는 표현이 나왔죠.
요거랑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C, 앞에 공스 회사라는 명사가 나왔죠. 요것도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밑에 보니까 让他教教我吧. 그로 하여금 나를 좀 가르치게 해봐. 가르치게 해줘.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관련이 좀 없죠. 그 다음 마지막 2번. 이회. 회는 사람을 좀 높여 부르는 그런 양사죠. 한 분의 싱마의客人. 성이 마신 손님이 찾았어요. 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 것까지 한번 볼게요. 这是他的名字和电话. 이것은 그의 이름과 성함과 전화번호입니다. 라는 표현. 적합하겠죠. 45번의 답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들은 비록 질문과 대답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흐름이 비슷한 그런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볼게요. 您好, 안녕하세요. 这是菜单. 차이단은 상급에 정말 많이 나오는 명사 중에 하나죠. 뭐예요? 식당에서 자주 나올 법한 그런 용어죠. 메뉴. 이것은 메뉴입니다. 前面这些是 앞쪽에 이것들은요. 我们店 우리 가게에 新出的 새로 나온 饮料和蛋糕 음료와 케이크입니다.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식당과 관련된 어휘들 이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슈슈, 삼촌이란 표현 나왔고요. 쭉 보니까游泳, 수영하다 라는 표현. 식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 42번. 它是饭店, 식당이 나왔네요. 식당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服务员, 종업원이라는 식당 관련 언어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他是饭店服务员, 그는 식당의 종업원이다 라는 표현, 알맞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孩子, 아이야, 遇到问题时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你应该 너는 마땅히 想办法 방법을 생각해서 去解决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단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문제를 맞닥뜨리고 생각을 해서 방법을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라 라는 표현과 뭔가 연관이 돼 있는 표현을 찾아볼게요. 요거는 뭐 삼촌 나오고 아까도 봤듯이 수영하다 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관련이 없겠고요. 43번 볼게요. 不能只是无急, 着急, 조급해하고 和生气, 화를 내면 안 된다 라는 표현. 이것도 타이르듯이 말하는 교훈을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땐 너무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 한번 볼게요. 공스는 회사라는 명사죠. 회사가 要求 요구를 했대요. 무엇을 요구를 했을까요? 전부 다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요. 我们周五前 우리가 금요일 전에 必须 반드시 完成这些工作 이 일들을 완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회사 관련 용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요거는 계속 아니고 44번 하나밖에 없네요. 한번 쭉 볼게요. 회사 관련 단어 여기 있네요. 下班, 퇴근하다 라는 표현이죠. 회사 관련 단어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所以我这个星期 내가 이번 주에 可能 아마도 都要晚点下班, 좀 늦게 퇴근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下班 그리고 공스 관련 어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44번의 C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볼게요. 让他教教我吧. 그로 하여금 나를 좀 가르치게 해줘. 그 다음 我还不会呢. 나는 아직도 할 줄 몰라 라는 표현이 나왔죠. 하나 남은 해석해 볼게요. 叔叔, 삼촌이 说 말씀하시길 他过去 그가 과거에 经常游泳 자주 수영을 하셨다고 했어 라는 표현이 나왔죠. 수영을 잘 하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럼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해 라는 표현으로 아주 흐름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1번의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 많이 없더라도 뭔가 단어의 흐름이 비슷한 것들을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이 부분 한번 볼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품사는 어떻게 외운다? 한국말로 외우면 절대 안 되죠. 항상 요거 이공 전부라는 부사라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앞에다가 뭐 주어 하나 넣어놓고 동사 하나 넣어놓고 해서 짧은 구나 아니면 문장을 이뤄서 외워주신다면 품사도 훨씬 기억해내기가 쉬울 거예요. 해서 이공 전부 다 앞에서 라는 표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我们班 우리 반에 이공 전부 有 있다 5个人 5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짤막하게 쉬운 단어들로 문장을 외워주신다면 아, 얘 부사구나, 주어 뒤 동사 앞이구나, 역으로 생각해내기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B, 迟到 지각하다라는 동사죠. 对不起 죄송합니다. 我迟到了 제가 지각했네요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迟到 지각하다 동사라는 거. 그 다음 C, 中间 중간이라는 이거는 뭐 한자로 접근해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명사로 중간이라는 위치에 대한 명사죠. 그 다음에 D 볼게요. 이반 일반적이다 평범하다라는 형용사인데요. 很一般 非常一般이라는 형식으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의 특징상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반른 일반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혹은 부사어로서 서술어를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위치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신다면 요거는 넣으실 때 넣기가 쉬워질 거예요. 일반적이다라는 형용사 很一般, 非常一般한 다음에 역으로 아 형용사구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겹치는 형용사 하나 나왔죠. 신鲜, 상급 형용사로 신선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很新鲜, 非常新鲜 이것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51번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我们去黄山 우리는 황산에 가서 玩了半天 얼마큼 놀았대요? 8일 동안 놀았대요. 그 다음 괄호 나오고 뒤에 화가 나왔어요. 화는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죠. 명사일 때는 꽃이란 뜻, 그 다음 동사일 땐 쓰다 라는 표현. 뒤에 목적어 나왔는지 확인하면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동사로 쓰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아까 전에 했죠. 주어 뒤 동사 앞은 뭐다? 부사, 이공이 답이 되겠죠. 전부 다 앞에서 花了九千多 뒤에 돈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화라는 쓰다는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거는 돈에 관련된 표현이라는 걸 바로 캐치해내실 수가 있겠죠. 9천여 위안을 썼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번 한번 가볼게요. 짠은 동사로 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서다 뒤에 이제 전치사 구가 나왔어요. 짜이 어디에 섰을까요? 짜이는 보통 뒤에 장소나 위치를 갖는 명사가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站在中间的这个人 결국엔 주어는 요거가 될 거예요. 떠로서 요 앞에 게 이것을 수식해주고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간에 서 있는 이 사람이 就是 바로 你们校长吗? 너희 교장 선생님이시니? 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晚上6点50 저녁 6시 50에 在电影院门口까지 어디에서예요? 영화관 입구에서 见 만나재요. 시간까지 알려줬어요. 어디에서 보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우선 품사적으로 보자면 비에는 부사죠. 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진 부사. 부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서술어, 동사나 형용사 나와야겠죠. 동사,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상황으로 봤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지각하지 마 라는 동사의 표현이 가장 맞겠죠. 비에 迟到啊 지각하면 안 돼, 지각하지 마 라는 표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这些菜 이 요리들은 이미 뿌는 뭐예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라고 표현을 하죠. 부사 뒤에 뭐 나온다? 서술어 나와야겠죠. 동사, 형용사. 이제 남은 거 두 개밖에 없어요. 형용사가 똑같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알맞는 걸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앞에 보시니까 那些菜 라는 요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징, 이미 뭐 하지 않게 됐다라는 표현.
때 적합해야 되는데 평범해지지 않게 됐다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鮮이 들어가서 신선해지지 않게 됐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겠죠. 그 다음 마지막 很多城市 많은 도시에 또有 모두가 가지고 있대요. 많은 도시가 모두가 가지고 있죠. 自己的市花 무슨 뜻이에요? 시를 대표하는 꽃을 갖다가 시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의 시화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타, 여기서 말하는 타는 이 시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시이다 라는 동사까지 나왔어요. 목적어까지 찾아서 우선 흐름을 대충 알아볼게요. 그것은 꽃이다. 근데 무슨 꽃이래요? 这个城市最常见的花, 이 도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라는 표현. 우선 해석은 다 했어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보통 S랑 V 사이에 들어가는 거 부사어. 부사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품사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반이라는 형용사는 부사어로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빨리 풀어주셔야 이제 독해 3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항상 단어를 외우실 때 짧은 구를 이루거나 아니면 짤막한 문장을 이뤄서 외워주신다면 품사랑 같이 외우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앞으로 4급, 5급, 6급 많은 단어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3급은 기초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신다면 나중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중국어를 습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3부분 가볼게요. 문장이 길어지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요. 우리가 조금 요령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면 항상 질문 먼저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가끔씩 힌트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주의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해서 关于那个地方 그 장소에 관하여 可以知道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정말 아쉽게도 힌트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소에 관하여 라는 표현을 나왔으니까 장소에 대해서 표현이 나온다면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한번 볼게요. 这个地方 이 장소는 我以前来过 내가 이전에 와본 적이 있다 라는 표현 나왔고요. 那时 그때 街道两旁的房子 길 양 사이드에 房子 집들이 很旧 아주 낡았었대요. 근데 也没有这么多商店 또한 없었대요. 이렇게나 많은 상점들 또한 없었대요. 路边的树 길가에 있는 나무들 또한 也没有现在多 현재만큼 많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생각해보면은 뭐 길에 있는 나무들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앞에 A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变化大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표현. 우선 답은 A가 맞는 표현이겠죠. 다음 뒤에 거 한번 볼게요. 草绿了 草는 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죠. 풀이 어떻게 됐대요? 绿了 푸르러졌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다음 마지막 和以前一样 이전과 같다 라는 표현. A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 텐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질문 중에서 힌트가 좀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做一件事情 하나의 일을 할 때 最难的是 가장 어려운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가장 어려운 거 우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특이사항을 줬다면은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지 눈으로 얼른 훑어볼게요. 쭉 한번 보다 보니까 非常난이라는 표현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 앞뒤 문장을 보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선은 한번 앞을 볼게요. 在开始的时候 시작을 할 때
你会觉得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非常难 아주 어렵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开始的时候 시작을 할 때다 라는 표현. 당연히 A가 답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푼 거고요. 웬만하면은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요령을 좀 더 알아가시면 더 좋겠죠. 한번 볼게요. 中国有句话叫 중국에는 이런 한마디의 말이 있는데 불린네요. 그다음 큰 따옴표가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 万事开头难. 이 단어를 아신다면 바로 답을 캐치해내실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선 볼게요. 요거를 몰라도 우리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뒤에 보면 意思是 의미는요 하면서 뜻을 갖다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친 부분 이런 거는요 눈으로 많이 익혀뒀다가 다음에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딱 끊어서 이 이후부터 본다면은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하실 수가 있겠죠. 뒤에부터 볼게요. 很多事情 많은 일들이 在开始的时候 시작을 할 때 你会觉得非常难 당신은 아주 어렵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但是 그러나 如果能把开头做好 만약에 시작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后面的事 뒤쪽의 일은 事情까지네요. 뒤쪽의 일은 就简单多了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A가 맞고요. 뒤 B도 한번 볼게요. 快完成的时候 완성하다 라는 완성 상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의 끝나갈 때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곧 끝나갈 때 遇到问题的时候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일 적합한 거는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독해 3부분은요. 항상 질문 먼저 읽어주시고 힌트가 있다면 그거 위주로 한번 본문을 봐주신다면 훨씬 더 답을 빨리 캐치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쓰기 한번 볼 텐데요. 쓰기에서 한 3문제 정도는 기본 어순을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 어순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요 순서를 잘 모르고 계신다면 이게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순서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주어랑 형용사 서술어 사이에는 부, 조, 전치사구는 보통 개사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하죠. 부족에 해서 순서대로 기억을 우선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이라는 거는 부사로 정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这个 거는 양사죠. 양사 뒤에 뭐 나온다? 요거에 맞는 명사가 붙어줘야겠죠. 그 다음 아 같은 경우에는 조사죠. 어기조사로 문장 제일 끝에 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地方은 장소라는 명사, 安静은 조용하다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어는 뭐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这个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명사는 하나밖에 없죠. 요거랑 같이 우선 붙고 시작을 해야겠죠. 这个地方 이 장소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부사 있으니까 부사 먼저 들어가 줘야겠죠. 짠! 그 다음에 나머지 둘 중에서 형용사가 먼저니까 형용사 먼저. 안징! 마지막에 어기조사 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这个地方 이 장소는 真安静啊 정말 조용하구나 라는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수라문이 이제 연달아서 2개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주어랑 동사서술어 나오고 동사서술어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서술어는 부, 조, 개 순으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공은 아까 독해 2부분에서도 나왔었죠. 전부라는 뜻을 가진 부사, 这里 이곳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 명사 나왔고요. 多少只猫, 마오는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고양이, 只은 작은 동물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多少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多少는 얼마나 라는 뜻을 가졌죠.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뭐 있어요? 多少钱 얼만큼의 돈입니까?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질문이 된다는 걸 多少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有라는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어가 뭘까요?
이곳에 라는 표현이 돼야겠죠. 이게 만약 헷갈린다 그럼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는 있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될 거고요. 주어 다음에 뭐 나온다?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마지막으로 목적어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这里 이곳에는 一共有 전부 있습니다. 多少只猫 얼만큼의 고양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 물음표까지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75번 동사처럼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是 이다 무엇이다 라는 동사. 그 다음 帮助别人은 사실상 이런 구조를 이루는데 다른 사람을 돕다 라는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명사라고 한번 쳐둘게요. 그 다음에 이지엔 양사가 또 나왔네요. 뭔가 묶어주는 힌트를 가져줄 수가 있겠죠. 이지엔은 보통 뭘 세는 양사일까요? 일도 세죠. 실칭이라는 일도 세고요. 옷도 많이 세죠. 이지엔 이후 해서 많이 세기 때문에 여기 딱 요게 보인다면 바로 이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一件快乐的事情 하나의 즐거운 일이다 라는 전체적으로 묶여서 명사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시를 가지고 주어랑 목적어랑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의 즐거운 일이다가 가장 맞겠죠. 그래서 답은 帮助别人是 동사 나오고 一件 하나의 快乐的事情이라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즐거운 일이다. 마침표까지 꼭 찍어주셔야겠죠. 그 다음 이제 좀 특이한 결과부어가 나왔는데요. 결과부어는 상급이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해서 우선 제가 예제를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예제를 하나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어라는 것은 서술어 뒤에 온다는 것만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서술어 뒤에 보어가 온다. 요거는 첫 번째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我已经 나는 이미 吃 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完了 다 먹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쉬운 단어로 나열을 해뒀으니까요. 이거 결과보어 해갖고 막 주어 부서 서술어 결과보어 이런 순으로 한국말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예제를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你的脸 너의 얼굴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干净은 형용사로 깨끗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还没 이거 전부 다 부사죠. 아직도 못했다 라는 표현. 그 다음 씻다 라는 동사. 이제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얘가 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주어. 你的脸 너의 얼굴은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나와야겠죠. 还没 붙은 다음에 이제 얘랑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씻는데 씻는 결과가 깨끗하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깨끗한데 깨끗한 결과가 씻다가 맞을까요? 당연히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깐징이 나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나열하면 你的脸还没洗干净 너의 얼굴은 아직도 깨끗하게 닦이질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마침표까지 해서 요거 사실상 우리가 중국어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요 서술어에는 동사, 형용사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어에는 형용사가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드물게 동사도 들어오는 경우도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해석을 해보시면서 뭐 하는데 뭐 하는 결과가 어떻다라는 표현으로 넣어보시고 이 말이 안 되네 하면 뒤집어서 한번 또 해석을 해보신다면 금방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에 피동문이 나왔죠. 피동문에는 뭐 저번 달, 저저번 달 계속 연달아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피동문 아니면 받자문 나오거나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예제 먼저 외워주세요.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해석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예제 하나 외우는 것만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외워볼게요. 빙고 사과가 被他 그에 의해 吃了 먹힘을 당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외우셨다가 S에는 뭐가 들어가지? 당한 게 들어가는구나. 요걸 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빼이 자를 보시면 피동문 만들어야 되는구나. 바로 아셔야 되고요. 즈디에는 명사로 사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띠디는 명사로 남동생이라는 뜻이죠.
나는 동사로 들다, 가지다 라는 표현. 走了는 가져가다, 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동사도 되고 가져가 들고 가버리다 라는 형용사의 표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빼이를 중심으로 n이 두 개죠. S가 무엇인지, O가 무엇인지,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동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들고 가는 건 누구일까요? 띠디겠죠. 뭔가 가해를 한 것은 띠디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B에 띠디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명사는 당연히 A로, 피해를 입은 것, 당한 것은 당연히 A로 들어가 줘야겠죠. 해서 나열을 한다면 词典 여기 자리, 背 여기 자리, 띠디 요 자리, 동사. 그 다음 나머지 남은 거는 그냥 기타로 빼버리시면 되겠죠. 나열을 해본다면 词典 被弟弟拿走了 무슨 뜻이에요? 사전이 남동생에 의해 가져감을 당했다, 남동생이 가져가 버렸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선 기본적인 어순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거는 아주 기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3급뿐만 아니라 4급에 올라가서도 이걸 응용해서 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몰랐다라고 하시면은 열심히 체크해 주셔서 공부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쓰기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다행히 병음이 주어지죠. 병음이 주어져서 딱 요걸 보고서는 바로 글자가 떠오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괄호를 보고 병을 봤는데도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앞뒤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내시면 훨씬 더 답에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我不小心 나는 조심하지 못하고 放多了水 어떻게 했대요? 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에 괄호 나왔어요. 그 다음 판, 쌀, 밥. 밥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가 답을 이미 말해버렸어요. 미판 하면 쌀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没做好 뭘 잘 만들지 못했다. 무슨 밥? 미판. 명사가 들어가야 주어가 들어가야지 뒤에 또 동사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의 성분이고 밥을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적합한 쌀밥이라는 미판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7번 只有多练习 오직 只有는 접속사죠. 상급에도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많이 연습해야만 이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고 能提高 향상시킬 수가 있대요. 你的篮球水平 당신의 농구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 이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접속 세트가 나온다 하면은 네모 치면서 꼭 외워주세요. 함께 외워주세요. 해서 只有 A 才 B 이 형태로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이거는 체크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해서 오직 A 해야만 비로소 B하다 라는 표현, 부사 비로소 라는 표현에 자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 해서 只有 A 才 B 이 형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볼게요. 相信我 나를 믿어 面包会有的 会什么什么的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투로 나타내죠. 빵은 있을 거야. 牛奶也会有的 앞과 뒤가 지금 똑같은 형태를 이루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앞에 한번 언급하고 나서 뒤에 또 말해줄 때 부사 뭐 들어가야 돼요? 무엇 도라는 뜻을 가진 예 들어가 주면 되겠죠. 빵도 있을 거고 우유도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번 볼게요. 中国有 중국에는 있대요. 5000多年的历史 5천여 년의 역사가 있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和라는 표현이 나오고 웬화라는 명사가 또 나열이 됐어요. 이렇게 앞뒤로 명사 나열을 했죠. 명사랑 이어주는 표현 뭘로 해야 돼요? 和라는 표현, 뭐뭐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80번 볼게요. 下午的读书会 오후에 책 읽는 모임을 뜻하죠. 3点一刻 3시 15분에 뭘 한대요? 그 다음 환영을 한대요. 모두들 참여를 하는 걸 欢迎大家参加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거는 뭐开始이라는 표현은 상급에서 기초로 되게 많이 초반에 배우기 때문에 금방 쉽게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동사 开始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품사 같은 것도 한번 둘러보고 앞뒤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해보신다면 훨씬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이 부분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요번 이렇게 총평 후기 특강도 끝이 났는데요. 진짜 9월은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이제 곧 10월에 이제 많이들 휴식을 해서 정말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공부하신 거 아깝지 않게 저와 함께 총평 특강에서 공부했던 것들 열심히 체크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는 그리고 4급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초, 토대로 아주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시험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